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터넷과 컴퓨터 네트워크의 두 번째 챕터인 링크 레이어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레이어의 목표는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데이터가 물리계층에서 실제로 신호로 인코딩 돼서 보내질 때 그 제로와 1에 대한 것을 맨체스터 코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딩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럴 때 그 실제로 빛을 여러 개의 어떤 단위로 만든 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을 보낼 때 사용되는 게 바로 링크 레이어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에러가 이게 실제로 발생했을 때 디텍션을 해서 뭔가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커렉션을 한다든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더넷처럼 여러 호스트가 쉐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포인트 포인트로 데디케이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링크 계층에 보면은 맥 주소라고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링크 레이어에 대해서는 보통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이더넷 또는 이더넷 같은 랜이라든지 가상의 버추얼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인 VLAN 같은 것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여기 액세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액세스 네트워크 여기 한 3가지가 있죠. 여기는 사무실, 집, 그리고 대학교 같은 캠퍼스 네트워크, 인스티튜셔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리저널 네트워크나 글로벌 ISP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데 오늘 공부할 링크 레이어는 바로 액세스 네트워크에서의 하나의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관련된 기술들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와일드 링크로 된 유선 구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링크인 무선 구간으로 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레이어를 보통 L2, 레이어 2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2 패킷을 프레임이라고 보통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링크 레이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더넷 같은 링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상위 IP에서 내려오는 데이터그램을 프레임으로 인캡슐레이션, 포장을 해서 앞에 맥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에러 디텍션을 하기 위한 CRC라는 이런 에러 디텍션 코드 부분을 붙여가지고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Reliable Delivery인데 실제로 이더넷 같은 경우는 Reliable Delivery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터 레이어, TCP 같은 트랜스포터 레이어 같은 그 엔드-투-엔드 프로토콜에서 실제로 핸들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레이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처럼 속도, 전송 속도,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노드 간에 있던 송수신 속도를 제어하는 플로우 컨트롤, 그리고 에러를 디텍션하는 에러 디텍션, 그리고 에러를 그 빛 에러를 커렉션 할 수 있는 에러 커렉션,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half duplex, full duplex는 half는 송신자가 보낼 때 수신자는 받기만 해야 되는 거고, full duplex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simultaneous 송수신을 full duplex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 레이어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여러분의 이제 그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다면 여기 NIC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 카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더넷 카드라든지 그리고 와이파이처럼 무선 랜 같은 경우에는 에우토.11 카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피지컬 컨트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컨트롤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피지컬 레이어와 링크 레이어를 담당을 하고 여기 위에 CPU가 보면은 링크 레이어의 일부분과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터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담당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전부 다 그 네트워크 어댑터 카드 해서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간의 통신을 할 때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송신자 샌딩 호스트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IP 데이터 그림 같은 것들의 헤드와 이제 테일 부분을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프레임, 이더넷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신자에게 이제 수신이 되면은 여기 뒷부분에 있는 그 CRC 이따가 이제 저희가 공부할 건데 에러 디텍션 하는 코드를 저희가 실제로 검사를 해가지고 뭔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에러가 없으면은 요 데이터그램을 상위 IP 네트워크 레이어로 보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에러 디텍션 커렉션입니다. 그래서 에러 디텍션 커렉션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 IP 데이터그램을 받으면 여기 에러 디텍션 앤 커렉션 코드를 뒤에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빗 에러 프론 링크라는 게 빗 에러가 생길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구간 링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송신을 해서 수신을 했을 때 여기에 디플라임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빗들이 데이터 빗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여기 EDC 프라임, EDC 프라임 자체도 빗 에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DC 프라임을 가지고 이 데이터와 함께 계산을 했을 때 에러가 디텍션 되는지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은 에러 디텍트 됐다고 해가지고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yes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없을 때는 이제 위에 상위 계층으로 올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parity 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빗 parity는 여기 데이터 부분이 있으면 이 데이터가 1의 개수가 항상 짝수, even number 아니면 홀수인 odd number인데 여기처럼 여기 세어보면은 비트가 여기 5개에서 7, 8, 9개입니다. 그래서 이 9개의 원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로로 한다는 것은 요거는 싱글, 그죠? 여기 싱글 빗 에러에서 그 odd 빗 parity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가 전부 데이터와 이 parity를 봤을 때 항상 그 홀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짝수가 되면 뭔가 데이터나 parity에 뭔가 빗 에러가 하나 발생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dimensional parit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 빗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row parity, 또 column parity라는 것들을 이렇게 붙여서 데이터들을 전송을 하면 얘 같은 경우는 even parity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데이터가 1개수가 첫 번째 로 보면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이 parity가 1 해가지고 전부 다 4개가 되죠. even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컬럼, 첫 번째 컬럼에다 봐도 하나, 둘 해서 제로 해서 even이 되죠. 그래서 전부 다 even으로 해가지고 하고 여기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요 같은 경우도 even으로 되죠. 여기 두 개 해가지고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에러가 만약에 여기 중간에 얘가 발생했다고 치면 원래는 1인데 0이 됐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요것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컬럼을 해보니까 이게 1번이 되는데 뭔가 odd가 됐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컬럼도 2번이 되는데 odd가 됐으니까 두 번째 로의 두 번째 컬럼에 빗 에러가 있다는 것을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2dimensional 빗 parity에서 parity를 컬렉션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런 parity의 아이디어를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그 책섬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 책섬이라는 것은 실제로 에러가 발생했는지, 즉 플립드 빗이라는 게 결국은 그 빗 에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어떤 컨텐츠, IP 같은 경우에는 IP 데이터그램, 그죠? IP 데이터그램에 대해서 16비트 인티저로 이렇게 다 이게 나눠가지고 요것들을 16비트 인티저의
자, 1의 보수, once complement sum, 1의 보수의 합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once complement를 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섬이 IP 헤더라든지 트랜스포터 레이어 TCP나 UDP 책섬 필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제로 우리가 뭐 IP 요게 데이터그램이라고 생각합시다. IP 데이터그램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요게 전부 다 16비트의 단위로 저희가 이 IP 데이터그램을 블록을 나누면은 이 두 개에 대한 16비트 인티저의 원스 컴플리먼트를 합니다. 원스 컴플리먼트 같은 경우에 뒤에서부터 해서 캐리가 생기면 계속 앞으로 캐리를 보내줘가지고 썸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은 여기 캐리가 발생합니다. 캐리. 그래서 캐리가 발생하면은 이 캐리를 나중에 마지막 뒤쪽으로 다시 보내서 다시 썸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값이 바로 요 값이 되죠. 그리고 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같이 방금 결과값을 가지고 또 썸을 해서 요거는 캐리가 발생하지 않네요. 그래서 제로를 더해봤자 똑같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네 번째에 대해서도 이제 썸을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보면은 저희가 그 책섬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섬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요 값이 있는데 요걸 다시 제로를 원을 제로로 이렇게 플립을 하는 것을 원스 컴플리먼트라고 하거든요. 이 원스 컴플리먼트 값을 저희가 책섬으로 해서 이제 전송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수신자 요게 이제 실제로 여기 필드 하나에 여기 책섬 필드에 요 값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처럼 보시면은 여기 다섯 번째 워드 16비트 워드가 생기는데 요걸 이제 수신자가 받게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신자는 once complement sum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책섬에 대한 것도 이렇게 once complement를 해서 놓으죠. 그러니까 모두 다 1이 되죠. 요걸 다시 once complement를 했을 때 0이 됐다면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인터넷 책섬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러 디텍션 코드로 CRC, Cyclic Redundancy Check이라는 기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트 스트림을 하나의 폴리노미얼 코드로 봅니다. 그래서 자, 폴리노미얼 코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자, 1, 1, 자, 1. 얘 같은 경우에는 자, 2의 2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0승. 그죠? 앞에 코에피션트는 뭐 1, 1, 1이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1, 1, 1이라는 세 가지의 그 1에 대한 시퀀스를 자, 이진수로 봤을 때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처럼 요걸 폴리노미얼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Cyclic Redundancy 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11 같은 것을 이제 데이터라 하고 그 다음에 이 generator라는 게 있습니다. 이 generator는 나중에 그 remainder, 자, 요 D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G로 나눴을 때 리메인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리메인더를 가지고 요 리메인더 R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 R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 뒤에 붙여가지고 보내고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은 뭔가 에러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와 이제 R이 있는데 요걸 정확하게 이 리메인더를 만들 때 DR이라는 새로운 폴리노미얼이 R로 그죠? G로 나눴을 때 완전히 디비저블을 한다면 나눠진다는 거죠. 나머지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R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D에 대해서 R이라는 CRC 코드를 요
R이란 걸 하면 DR이 하나의 폴리노미얼 형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R 비트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했다고 해가지고 D multiplied by 2의 R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OR가 exclusive OR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CRC에서는 모듈러 2에 대한 더하기 또는 빼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리메인더를 여기에 더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 그림처럼 앞에 데이터 블락이 있고 뒤에 그 리메인더 블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CRC 캘큘레이션을 보면 exclusive OR가 일종의 더하기 빼기 같은데요. 비트와이즈 더하기 또는 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 4비트 2개 넘버가 있으면은 첫 번째 비트와이즈니까 1, 0은 exclusive OR는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만 1이죠. 둘 다 1이면 0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1, 0이니까 1이 되고 0, 1 그리고 여기 보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더하기 빼기는 결국 같다는 이야기고요. 그죠? 그래서 exclusive라는 게 그렇게 해서 1, 0은 1이고 0, 1은 둘 중에 하나 1이면 1이어야 됩니다. 1. 그 다음에 1, 0은 1. 그런데 둘 다 1, 1이면 0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기 각각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0이 되고 만약에 바로가 생기면은 또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exclusive OR로서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면 1이 되고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이면은 제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CRC는 결국 아이디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DR에 우리가 리메인더를 R을 어떤 식으로 구했을 때 자, 제너레이터의 어떤 배수로 만든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퀴벌런트하는 게 결국은 여기 XOR을 한 번 더 여기 XOR을 한 번 더 해주면 XOR을 한단 말은 그 여기 R이 없어지거든요. 뒤에도 XOR을 해야 되겠죠. XOR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XOR을 하면은 얘처럼 뒤에 더해주는 거죠. 그럼 앞에는 빼주고 뒤에는 또 빼준다는 말은 결국 여기는 더해준다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모듈로 2의 더하기 빼기는 사실 같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제너레이터 G로 나눴을 때 나누죠. 요 나누면 그게 바로 이렇게 되죠. 리메인더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나누면은 얘는 없어지겠죠. 없어지니까 결국 여기 R만 남겠죠. 그래서 요 R을 우리가 계산해서 데이터 빗에 이렇게 대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대한 스트림에다가 여기 2의 R씩이라는 말은 left로 R만큼 비트 시프트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제너레이터 G를 나눴을 때 값이 R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CRC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 0, 1, 1, 0면 요걸 G로 이렇게 나누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뒤에 이제 비트 제너레이터가 4비트이기 때문에 리메인더 같은 경우에는 3비트여야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일 때는 그대로 1, 0, 0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는 exclusive OR 한다겠죠. 비트와이즈 하니까 둘 다 1일 때는 0이 되고 둘 중에 하나면은 1이 되죠. 그죠? 그리고 위에 그 1이 그대로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모듈로 2에 대한 자 빼기를 하면은 결국은 remainder 0, 1, 1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스트림에다가 3비트 그리고 R이 3비트죠. 그죠? 그래서 Shift 하고 캐피탈 R이 remainder 우리가 계산한 걸 붙여주면은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데이터 전송 그 이더넷 프레임으로 보낼 때 요게 데이터고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결국 CRC라고 보시면 됩니다. CRC 테일러에 있는 CR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링커 레이어의 이제 세 번째 토픽인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처럼 그림처럼 여러 컴퓨터가 여기 물리적인 이더넷 같은 것들을 공유해서
서로 통신을 하려면은 쉐어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밴드, 쉐어드 와일드 미디엄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내면 딴 애들을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보내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한 멀티플 액세스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맥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와이파이, 무선 랜, 그 다음에 여기 새틀라이트 링크.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들어야지 커뮤니케이션 되지, 동시에 계속 이야기하면은 뭔가 충돌이 나겠죠. 그래서 아이디얼한 멀티플 액세스는 자, 노드가 m개가 있으면은 링크 밴드위드스가 실제적으로 r이라면은 요걸 r 디바이드 바이 m 하면은 페어니스가 보장되겠죠. 그죠? 페어니스를 보장한 걸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산, 풀리 디센트럴라이즈 돼서 하면 구현하기도 간단하겠죠. 그래서 또 구현도 간단한 이런 어떤 프로토콜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텍사노미 같은 경우는 분류인데요. 채널을 파티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랜덤 액세스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테이크 턴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채널을 나누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타임을 디비전해서 하는 방법, 타임 슬롯을 나눠가지고 1번 스테이션, 3번, 4번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아이들하게 사용을, 원래는 보면은 그 1, 2, 3, 4, 5, 6 이렇게 스테이션이 6개 있다면은 데이터를 실제로 1번 스테이션에 보내고 2번 스테이션에 안 보내면 이 슬롯이 낭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타임을 나눠서 하는 방법 TDMA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나눠가지고 하는 FDMA가 있습니다.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이 있으면 밴드들을 여러 개 나눠가지고 하면 동시에 데이터들을 여기 스테이션이 예를 들어서 1번에서 2, 3, 4, 5번, 6번이 있으면은 할당된 채널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랜덤 액세스.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티드 알로아가 보면은 하와이에서 섬들을 연결해서 통신할 때 만든 무선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처음 무선 프로토콜로 등장했는데 일단 프레임 사이즈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타임이 똑같은 프레임 사이즈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노드들은 항상 프레임의 시작 부분의 데이터를 보내고 그리고 시작 부분의 데이터 보내니까 동기화가 돼야 되겠죠. 싱크로나이즈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2개 또는 2개 이상의 데이터가 보내면은 컬리전이 발생하고 이것을 디텍션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컬리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데이터를 스테이션이 보내고 또 보낼 게 있으면 또 보내면 됩니다. 다음 슬롯에. 근데 컬리전이 일어나면은 다음 슬롯에 확률 P를 가지고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슬로티드 알로와처럼 여기 그림 보는 것처럼 1, 2, 3번이 동시에 보내면 컬리전 생기고 그 다음에 확률 P로 하니까 공교롭게도 3개가 다 안 보내죠. empty. 그 다음에 얘도 컬리전. 여기 요 네 번째 슬롯은 성공을 하죠. 그죠? 나머지 1번과 3번은 데이터를 안 보내고 2번만 보내니까요. 그래서 장점은 싱글 액티브 노드가 만약에 다른 애들이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다면 계속 풀레이스로 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일리 디센트럴라이즈가 됐죠. 이거는 뭐 중앙에서 컨트롤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단점은 컬리전이 발생하면 계속 확률 P로 하기 때문에 슬롯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 슬롯들도 이 확률 P를 옵티멀하게 뭔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낭비하는 슬롯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 싱크로나이즈 해야 되기 위한 그 하드웨어 코스트가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이제 퓨어 알로아는 슬로티드 알로아보다는 이런 뭐 동기화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죠? 더 심플하죠. 그래서 자기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immediately 이렇게 보내는데 그 슬로티드보다는 충돌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피션시 면에서는 한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어떤 노드가 보낸다고 했을 때 이전 노드가 만약에 보내는 거랑 오버랩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T 보내고 있는 동안에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애들이 보내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 시작 시간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충돌할 오버랩될 확률들이 더 증가돼서 실제로 효율 면에서는 슬로티드 알롭의 한 50%밖에 안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더넷에서의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DMA, CSMA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아이들 센스가 됐다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비지하면 자, 전송을 좀 딜레이 시키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사람들의 대화를 만약에 애널로지로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인터럽트 하지 않겠다는 그런 걸 룰을 갖고 동작합니다. 그래서 CSMA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션이 이게 4개가 있다면은 자, 컬리전을 디텍션을 해서 컬리전을 뭔가 가지고 이걸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스테이션들한테 전파해 가지고 전송을 중단하게 하는 그런 기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스테이션 여기 1번, 2번, 3번, 4번 있다면 자, 2번이 이렇게 전송을 하고 있어요. T0에. 근데 T1에 스테이션 4가 보내면 전파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퍼게이션이 돼 가지고 2번의 빗스트림이 4번 스테이션에 가는 시간과 4번의 프레임이 2번에 가는 시간에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가가지고 자, 이 지점에서 뭔가 충돌 감지를 하게 되죠. 이 충돌, 시적 충돌이 나가지고 감지하는 거는 한 이 부분쯤에 감지를 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부분쯤에 감지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전송을 어버션, 자, 중단을 하고 파워를 이렇게 레벨업을 해가지고 주변에서도 이걸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CSMA, CD가 컬리전을 디텍션을 했을 때 이것들을 어버션을 해서 다른 그 전송을 이렇게 중단함으로써 채널 웨이트를 줄이고 다른 애들도 충돌됐다는 걸 알림으로써 바로 전송을 하지 않게 해서 채널을 이피션트하게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컬리전이 디텍션이 되면은 일단 와이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매저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송신하고 수신하는 동안에 그 보내는 거와 자기가 받는 신호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지만 그 무선행 같은 경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트랜스미션하는 파워가 세기 때문에 수신하는 파워를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 CSMA CD는 유선망인 이더넷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다음에 공부하겠지만은 컬리전 어보이던스라는 그런 걸로 버추얼리 우리가 벡터를 하나 잡아가지고 회피하는 그런 어떤 컬리전 어보이던스를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충돌을 이제 발생했다는 것을 감지를 하죠. 그러면 어벌트를 합니다. 계속 보내지 않고 바로 어벌트를 해서 계속 보내면 어차피 충돌 났기 때문에 다른 수신자가 받아도 빛이 완전히 컨테미네이트 뭔가 빛이 이렇게 믹스업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수신을 못 하겠죠. 그래서 어버션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더넷에서는 그 CSMA CD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컨셉이 데이터를 만약에 보낼 데이터를 받으면은 자, 채널이 아이들을 하면 보내고 채널이 뭔가 비지하면은 채널이 아이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보내고 나서도 채널에서 이게 컬리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자, 프레임 전송이 이제 던 됐고요. 만약에 전송하는 동안에 다른 어떤 트랜스미션을 감지하면은 자, 전송을 어버션하고 그 다음에 잼 시그널을 보냅니다. 보통 전송 파워의 그 볼티지를 한 2배 정도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잼 시그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받으면은 주변에 있는 그 수신자도 자기가 받았던 걸 다 버리게 되겠죠. 그죠? 버리고 또 송신도 디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충돌을 감지했던 노드들은 바이너리 또는 익스포넨셜 백업이라고 해가지고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 이 전송할 수 전까지 웨이팅 타임이나 윈도우를 계속 자, 2배씩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타임 슬롯이 1 타임 슬롯만큼 기다렸다가 2번 그 다음에
2가 됐을 때는 자, 슬롯이 바로 보내거나 1이거나 2의 타임 슬롯을 만큼 기다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은 K를 결국 여기 레인지 0에서 2의 M-1, 즉 M이라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 레인지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그 스테이션, 이렇게 경쟁하는 스테이션들이 가지고 전송을 하게 되면은 충돌이 그만큼 스프레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바이너리 또는 익스포넨셜 백업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테이킹 턴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폴링에서 이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너가 데이터 보낼 게 있는지 폴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있으면은 슬레이브가 보내고 없으면은 이렇게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은 얘가 얘를 통해서 마스터가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포워딩을 해주는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테이킹에게 턴 중에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펄밋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펄밋이기 때문에 자, 토큰을 이 스테이션이 갖고 있죠. 근데 데이터가 없고 얘도 없기 때문에 토큰만 계속 릴리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릴리즈를 해서 데이터가 실제로 있는 여기 스테이션에 왔을 때는 이 토큰을 얘가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에 대한 액너리지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 토큰을 릴리즈해서 다음에 스테이션에 보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토큰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테이크 턴까지 해서 다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드레싱과 ARP, 이더넷, 스위치, 블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 어드레스는 보통 48비트입니다. IP 어드레스는 보통 32비트죠. 자, 이 맥 주소를 요거는 보통 어떤 맥 NIC를 만드는 회사에서 보통 할당 주소 블럭에서 유니크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랜 어드레스에서 ARP가 중요한데 실제로 여기 IP 주소를 갖고 있는 호스트 1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2번이란 노드와 통신을 하려고 하면은 IP 주소는 아닌데 맥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ARP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너의 그 맥 주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할 때 맥에 대한 데스티네이션을 전부 다 일로 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맥 주소를 알고요. 그리고 맥 주소는 중요한 게 이게 플랫합니다. 포터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랜으로 가더라도 그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IP는 이게 하이라키컬 해가지고 서브넷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서브넷에서 받은 IP 주소를 다른 서브넷에서 바로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ARP 이제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다른 어떤 노드와 통신을 할 때 어떤 맥 주소를 모를 때 전부 다 F로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은 여기 맥 테이블에 IP 주소와 맥 주소 TTL에서 보통 20분인데 이렇게 갖고 있으면 계속 ARP를 할 필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 대한 주소를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해가지고 상대방 B에 대한 맥 주소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트로 통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캐시, 이게 이제 ARP 테이블인데 이걸 가지고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매번 맥 주소를 알기 위해서 ARP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ARP로 이제 알았다면은 여기 노드 A와 호스트 A, 호스트 B가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럼 중간에 라우터 R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 ARP를 통해 가지고 라우터의 맥 주소, 여기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죠. 1번, 여기 2번이 있습니다. 그럼 1번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맥 주소를 얻어 가지고 얘가 맥 프레임을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송을 하면은 이때 맥 주소는 바로 얘의 맥 주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송을 해서 보내주면은 얘가 받아가지고 여기 B한테 보낼 때는 소스 주소, 맥 주소를 자기의 요 맥 주소로 하고 데스티네이션을 얘의 맥 주소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낼 때 여기 소스를 자신의 맥 주소 라우터의 데스티네이션을 B의 맥 주소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홉 바이 홉으로 포워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이더넷. 자, 이더넷은 아주 뭐 인터넷이 TCP/IP가 보급될 때 CSMA, CD 이용해 가지고 맥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되게 단순하고 가격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10메가에서 한 현재는 한 100기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더넷에 대한 거는 이 버스 토폴로지, 버스처럼 해서 토폴로지나 아니면 중간에 스위치를 위한 스타 구조로 이렇게 토폴로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더넷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더넷의 헤더 부분인데 동기화를 위한 여기 8빛의 패턴을 갖고 있는 프리엠블에서 송신자, 수신자의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빛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source address, destination address가 source MAC, destination MAC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타입인데 이 데이터 보면은 뭐 IP, 뭐 ICMP, 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타입을 나타내고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cyclic redundancy 코드, 에러 디텍션을 위한 코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드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넷 같은 경우에 connection list, 그래 unreliable, 또 바이너리 백업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CSM의 CD를 이용해서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맥 구리로 이렇게 그 카퍼, 무선랜 같은 경우 보통 카퍼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그 코어망이라든지 이런 데는 파이버를 통해 가지고 뭐 100메가라든지 1기가라든지 10기가, 100기가 이렇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넷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효율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선별해서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A 프라임한테 데이터 보낼 때, 자, 여기 스위치가 1번 포트를 받았는데 4번 포트로 보내야지 나머지 2, 3, 5, 6 이렇게 보내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데이터를 계속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셀프 프루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셀프 러닝 기법을 통해서 A가 A 프라임한테 보낼 때는 항상 여기 테이블을 가지고 포트 매핑 테이블을 가지고 자, A 프라임은 4번으로 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포워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맥 주소와 인터페이스 TTL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냈을 때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왔을 때 처음에는 모르니까 브로드캐스트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다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 A 프라임에서 이렇게 응답이 오면은 셀프 러닝을 통해 가지고 다음부터 A가 그 A 프라임한테 보낼 때는 4번 포트로만 보내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프라임은 4번 포트로 보낸다라는 것이 이 스위치 테이블에 등록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셀프 러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치들을 여러 개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큰 어떤 하나의 서브넷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서브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IP에서는 하나의 하이라키의 하나의 액세스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단위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그 스위치 단위의 세그먼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해가지고 같은 IP 서브넷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와 라우터의 가장 큰 차이는 스위치는 L2에서 스토어 앤 포워딩을 하는데 반면에 라우터는 실제적으로 라우터 테이블을 가지고 그 IP 주소를 가지고 보내는 다른 서브넷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스위치는 같은 어떤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는 세그먼트에 보낼 때 사용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버추얼 랜은 여기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 일렉트로니컬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 컴퓨터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 했을 때 우리가 비록 같은 어떤 네트워크 스위치를 쓰더라도 물리적으로 다른 어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큰 스위치가 여러 포트가 있는데 1번에서 8번까지는 여기 EE 디파트먼트 사용하게 하고 9번에서 16은 컴퓨터 사이언스 CS에서 사용하게 이렇게 해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분리를 시키면 효율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마치 두 개의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버추얼 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 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트래픽을 아이솔레이션 시켜서 그 다음에 노란색이 CS인데 CS가 오면은 우리가 스위치 컨피규레이션에서 얘하고 같은 어떤 도메인에 있다고 해가지고 트래픽을 뭐 아까
ARP라든지 여러 가지 DHCP 할 때, 브로드캐스트 할 때 도메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한 이 버추얼 랜을 라우터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라우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빌딩, 이 두 개의 스위치가 다른 빌딩에 있을 때 여기 보신 것처럼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연결을 하고 싶다면은 이 트렁크 포트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해 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스위치, 다른 어떤 빌딩에 있는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랜에서는 여기 802.1Q라는 여기에 맥 프레임을 약간 마디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바이트의 여기 태그 프로토콜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2바이트에 요 값이 있으면 얘는 버추얼 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그 컨트롤 보면 12비트가 버추얼 랜 필드를 나타내고요. 버추얼 랜 아이디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음 세 비트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버추얼 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것은 링크 레이어를 통해서 결국 링크상의 비트를 보낼 때 에러를 디텍션, 커렉션을 하고 그 다음에 쉐어드 링크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디어를 공유하느냐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넷과 이제 스위치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